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의 재검토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던 청주시의 신청사 건립 사업이 정상 추진됩니다. 예상 착공일은 당초보다 넉 달 늦어지는 내년 6월입니다. 주용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됐습니다. 이로써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청주시 신청사 건립 공사는 내년 6월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넉 달쯤 늦어졌습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청주시가 제출한 신청사 면적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달 본청 규모를 8,000제곱미터 줄이는 등 사업 규모는 약 30%, 사업비는 500억 원가량 줄여 수시 투자 심사를 의뢰했고 행안부는 청사 신축 비용 공개 등 4개 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신청사 건립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조건부 승인에서는 당초 청주시가 본청 면적에 포함시키려 했던 푸른도시 사업본부 등 3개 사업수의 입주가 제척됐습니다. 향후에는 어떤 설계 변경을 통해서 어떤 투자 재심사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을 해서 3개 본부를 갖다가 편입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건부 승인으로 한 구비는 넘겼지만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분 착공이 불가피해지는 등 청주시 신청사 완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주에도 드디어 KTX 고속철도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제 중부 내륙선 1단계 구간인 충주에서 경기도 이천 노선의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중부 내륙철도 1단계 구간인 충주역에서 경기도 이천 부발역 노선. 지난 2005년 사업이 본격 추진된 지 16년 만에 완공돼 6개월간의 시운전을 마치고 정식 개통했습니다. 중부 내륙 지방에도 고속철도 서비스가 오늘로서 처음 시작이 되었다. 수도권과 우리 중부 내륙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총 사업비 1조 2,143억 원이 투입된 1단계 사업은 54km 구간으로 모두 5개 역을 지납니다. 평균 시속 200km로 달리는 KTX 이음 열차가 투입돼 충주역에서 부발역까지 시간은 30분가량 소요됩니다. 하루 8차례 왕복 운행하며 기본 요금은 8,400원, 65세 이상은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코레일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 요금을 5,000원에 할인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만 이용하다가 열차로 다 이렇게 운행하게 돼서 엄청 고맙죠. 중부 내륙선 2단계인 충주 문경 구간은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서울 수서까지 이어지고 2028년 남부 내륙선이 연결되면 우리나라를 종단하는 새로운 철도망이 생겨 충북에도 획기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충주를 비롯한 내륙 북부 지역, 이 지역의 산업과 관광 활성화 등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KTX 노선 개통으로 충북이 교통 요충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지난 15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걷던 청주 사직 4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또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최초 시행사와 대형 건설사가 개발 사업을 놓고 고소전을 벌이게 됐기 때문인데요.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을 전후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됐던 사직 4구역. 당시 최초 시행사였던 A사는 이곳 240여 필지 중 일부에 대해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개발 사업 인가를 위해선 해당 구역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 소유주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수백억 원대 대출금에 대한 연장이 막혔고 A사는 파산했습니다. 이후 A사가 계약했던 178필지 중 75개 필지를 또 다른 사업 시행사로 대형 건설사의 계열사인 B사가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파산했던 A사가 다시 재개발 추진에 나서며 파열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A사와 계약한 19개의 필지를 B사가 다시 사들이면서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우리 힘 빠져서 나갈 때까지 자기들 눌러놓고 개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건을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B사 측은 사직 4구역 재개발 사업이 겉돌게 된 가장 큰 책임은 A사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A사가 최근 문제를 제기한 토지 거래 역시 정당한 계약이라며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A사가 B사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사직 4구역의 재개발이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시는 교육당국과 함께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는 청주에서만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모두 36개 학교에서 110명의 학생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청주시는 확진자가 나온 학교와 주변의 학원, 독서실 등 학생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진단검사도 권고합니다. 충청북도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내년에 저상버스 34대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39대를 추가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서 도내 저상버스는 163대, 특별교통수단은 149대로 늘어납니다. 도는 특별교통수단이 해당 시군을 중심으로만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서 신규 도입되는 10대 정도는 광역 운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충북도당이 대선 충북선대위 인선을 마쳤습니다. 이장섭 도당위원장과 박진희 전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회장, 김준권 한국목판문화연구원 소장 등 13명이 공동선대위원장의 이름을 올렸고 변재일 도종환 의원 등 현직 의원과 박문희 도의장 등이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민주당 충북선대위는 내년 1월 9일 CJB 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새해에는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5.1% 인상되는 등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사업도 있고요. 충북의 자체 정책도 있습니다. 리포트 잘 들어보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기업과 농가를 돕는 충북의 생산적 일손 봉사 실비가 내년 2만 5천 원으로 25% 오릅니다. 올해 당초 목표인 17만 명을 넘어서면서 내년 20만 명에게 일손 봉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안 들어오면서 농가나 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저희도는 상대적으로 생산적 일손 봉사를 통해서 매출 감소 기업을 위해 특별자금 100억 원을 투입하고 기업 간 매출 채권 보험료 50%를 지원합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도 추진합니다. 연 50만 원의 농업인 공익수당을 신설하고 여성 농어업인의 여가문화 활동비를 연 19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 등 복지 제도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2돌 전까지 차등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30만 원으로 일괄 지급하며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대상을 넓히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월 2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합니다. 이 외에도 내년 한 해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 지원 사업이 실시되는 등 충북의 경제 복지 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시도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네, 이렇게 새해에는 우리 실생활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계속해서 홍우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교육에 던져준 숙제는 수업 결손 등에 따른 교육회복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일단 올해보다 270억 원 이상 늘어난 2천억 원이 교육회복을 위해 투입됩니다. 초중고에 학교 건강 체력교실이 운영되고 학교 내 화장실 칸막이 가림판 설치, 자유학기제 운영,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환경교육 등이 신규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천편일률적인 졸업앨범 제작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담은 충북형 졸업앨범 제작도 지원합니다. 은율고에 이어 충북형 공립대안학교인 단제고등학교와 괴산목도 전환학교도
오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새해에는 본격 공사가 진행됩니다. 새해에는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관광휴양시설이 유료화되거나 또는 이용료가 인상됩니다. 미동산 수목원은 성인 기준 2,500원의 입장료를 받고 도민에게는 500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청남대는 입장료가 1,000원 올라 성인 기준 6,000원을 받습니다. 청남대는 지난 2003년 개장 이후 처음 입장료가 올랐습니다. 청주시가 청주페이에 기부 앱을 탑재해 기부 문화 확산을 시도하는 것도 눈에 띕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쓰레기 봉투 값이나 상수도 요금을 소폭 인상합니다. CJB 공우표입니다. 지난 22일 옥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측이 야간 자율학습을 선택이 아닌 원칙이라며 강제하는 게시물이 한때 부착됐던 것과 관련해 평등 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반교육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 측이 학생 진학 지도에 열성을 갖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며 해당 교사에게 경고하고 게시물을 수정해 다시 부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태인 김재덕 사장 외 임직원 일동이 정성으로 803만 5천 원의 성금을 저희 CJB를 직접 방문해 전달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서울고속, 새서울고속 권영선 회장이 1,0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홍익기술단에서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신영지월시티 1차 입주민 일동이 300만 원, 엔스타 주식회사에서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청주 분평 주공 3회 2단지 아파트 입주자 일동과 주식회사 정선 E&I 임직원 일동이 각각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영운의 14통 두산 류재광씨, 청주 영운동 명동 해물 아구찜에서 각각 20만 원, 이경로씨, 청주 현도면 선동 1, 2 주민 일동, 충주 신성당에서 각각 1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 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충북적십자사와 함께 새해 1월 말까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은 대체로 맑겠고 현재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라 내일까지 강한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청주 영하 5도, 충주, 옥천 영하 7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영하 2도, 충주 영하 3도 등 영하 4도에서 0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추위가 동반되겠습니다. 추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